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안개가 아주 심하게 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 상당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 링컨의 내비게이터입니다. 링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링컨 SUV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풀사이즈 SUV입니다. 보시다시피 덩치가 아주 크죠. 차체 길이가 5.3m를 넘습니다. 휠베이스만 해도 3m를 넘죠. 아주 큰 덩치, 공차 중량이 2700kg을 넘어서 2800kg에 육박하는데요. 덩치 큰, 그래서 무거운 이 차. 하지만 제법 강력한 성능도 함께 갖추고 있죠. 파워트레인 V6 3.5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해서 446마력의 최고 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얹어서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7인승 SUV죠. 그래서 2열을 2인승 캡틴 시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좌우 독립된 시트를 적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여유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1억 2,460만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보시죠. 실내 아주 고급스럽고 여유 있는 공간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견고한 가로 라인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죠. 그리고 13.2인치 모니터가 센터 페이시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드 링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4 기능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레벨 울티마 오디오 적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공간은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는데 또 2층 구조죠.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 또 개방된 수납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셋, 거의 3.8회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가죠.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는 많아야 3회전 하는데요. 3.8회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체 사이즈가 워낙 크죠. 그래서 아주 예민한 조향보다는 조금 여유 있고 편안한 조향을 위해서 락투락 조향비도 상당히 여유 있게 가져갔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왼쪽에는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시프트 패드들이 들어와 있고요. 10단 자동 변속기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편에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편에는 전화와 음성 명령,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 내비게이션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기판은 몇 개의 정보를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 연비 볼 수가 있고요. 트립 2, 트립 1, 이거 간략한 화면, 간단한 화면,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계기판을 설정해서 볼 수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보면 브레이크 페달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자기 체형에 맞게 브레이크 페달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3.2인치 모니터 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지요. 차량 설정 보시면 조명, 오토 하이빔, 주간 주행 등, 웰컴 라이팅, 오토 램프 지연 등의 기능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미러, 도어, 키패드 코드. 포드 링컨은 이 B필러에 키패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듯이 B필러에 있는 번호키 눌러서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끄기, 아주 블랙 패널로 모니터를 완전히 끌 수가 있고요. 터치하면 바로 켜집니다. 시트, 마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마사지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 앱, USB 연결을 통해서 안드로이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도 가능하고요. 이 시스템 링컨 퍼스널 어시스턴트, OK 링컨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OK 링컨, FM 97.3, FM 97.3 맞추기. 참석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자, 이렇게. 자, 무드 조명, 이런 컬러들
7개의 컬러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런 컬러들 설정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자동 전화, 긴급한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사고가 감지되면 자동 긴급 전화가 페어링되고 연결된 전화를 사용하여 긴급 서비스에 자동으로 전화 걸기를 시도합니다. 비상연락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이 밑으로 별도 버튼으로 꺼내 놨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 트랙션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차선 유지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내리막길 주행 대여제, 힐 디센트 컨트롤이죠. 후측방 경고도 있고, 후진 브레이크 보조, 운전자 경고 시스템들 들어와 있습니다. 전동 발판 옆에 운전석에 올라오고 내려갈 때 차량에 드나들 때 이제 전동 발판이 작동을 합니다. 시속 5km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접히게 할지 아니면 자동으로 작동을 할지. 그리고 견인 모드도 있습니다. 연결 체크리스트. 자, 볼 커플러를 연결하고 잠근다. 모든 전기가 연결되게 전기를 연결하고요. 안전 체인을 교차 연결합니다. 비상 분리 스위치를 연결하세요. 조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요. 텅 잭을 올립니다. 휠 초크를 제거하고요. 미러를 조정하고요. 트레일러 브레이크 제어하기 기능 설정을 조절을 하면 이제 트레일러 연결이 끝나는 거죠. 트레일러 스웨이, 견인 시에 트레일러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준비되어 있네요. 화면은 분할해서 오른쪽 화면에는 몇 개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자, 트립 1, 연비, 온도, 실내 온도, 오디오, 안드로이드 오토 볼 수가 있고요. 전화, 피아노 건반처럼 PRND 변속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이 차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오디오와 공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절 버튼들이 이 부분에 들어와 있죠.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옆부분에 들어와 있고 USB 2.0 그리고 C타입 USB 포트가 각각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거잭 들어와 있고요. 2개의 컵 홀더, 앞에 키 홀더, 키를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딱 덮어놓으면 이런 원목 재질로 준비된 커버가 덮이면서 아주 단정한 모습 연출하게 되죠. 이 부분은 주행 모드 설정 버튼입니다. 익사이트, 컨서브, 그리고 노말 4x4 오토, 슬리퍼리, 딥 컨디션. 익사이트 모드가 되면 4A,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울리는 겁니다. 컨서브에는 H가 되고요. 노말 EH, 그리고 노말 4x4 오토 4A, 슬리퍼리 4A, 그리고 딥 컨디션 4H에 ESC 오프,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륜구동 조건이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인데요. 스티어링 휠 오른편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 길게 누르면 이런 화면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동기화해야 되고 인터넷에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인터넷까지, 유튜브까지 이 안에서 다 볼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7인승 SUV죠. 2열 3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열로 가시죠. 네, 2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좌우 독립된 캡틴 시트를 적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런 커다란 콘솔 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보실까요? 상당히
1열에 있는 콘솔 박스와 비슷한 사이즈의 콘솔 박스인데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거의 제 한 뼘 정도 넓이의 콘솔 박스, 깊이는 또 여기까지 깊게 들어오는 거죠. 수납 공간으로서 상당히 유용하겠고요. 또한 이 아랫부분도 개방되어 있는 수납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약 5.8인치 LCD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몇 개의 기능을 넣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좌석, 좌우, 열선과 통풍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 온도도 따로 풍량 그리고 풍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끌 수도 있네요. 오디오도 따로 AM, FM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을 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밝기, 모드, 주간, 야간, 자동 밝기 조절 이런 기능들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차창 원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완전히 수납이 되죠. 뒷좌석은 또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가장 앞으로 당겨도 주먹 하나 정도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요. 7인승으로 이 차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3열까지 사람이 다 탈 때는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겨도 공간은 여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붕에 선루프 시원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12V 전원잭, 시거잭 230V네요. 230V 전원, 그리고 USB 2.0과 C타입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댑터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 내리면 또 두 개의 컵홀더 별도로 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컵홀더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자, 3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트를 이렇게 접고 위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요. 시트 윗부분에 이 레버를 당기면 시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앉게 되는 거죠. 자, 제법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 위로 손바닥 두 개의 공간이 남습니다. 무릎 앞으로도 주먹 두 개가 남죠. 3열에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동식으로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 이렇게 뒤로 누여서 약간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정도까지 시트를 세울 수도 있네요. 대개 7인승 SUV의 3열은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앉아보면 상당히 좁고 옹색하고 앉은 자세도 불편하고 공간은 좁고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공간인 경우가 많은데, 내비게이터는 이제 풀사이즈 SUV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3열 공간까지 넓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3열이고요. 옆에 컵홀더 있고요. USB 2.0 USB 포트도 좌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역시 평평해서요. 뒷좌석 가운데 공간도, 가운데 자리는 살짝 높네요. 그래서 손바닥 두 개가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성인이 앉기에 아쉽지 않은 그런 공간 확보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3열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아따, 핸들 크다. 안개가 많이 꼈네요. 정면을 딱 쳐다보니까 아주 컬러풀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깔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가는데요. 적당한 쿠션으로 노면 충격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차 특유의 어떤 부드러운 서스펜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당한 쿠션을 가지고 노면의 굴곡을 지나가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마치 어떤 그 잔잔한 그런 규칙적인 파도를 부드럽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이네요. 딱딱하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구나 하는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풀사이즈 SUV죠. 차체가 높습니다. 1940mm, 거의 2m에 가까운 차체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체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무게중심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죠. 노면의 충격을,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부드러운 쿠션과 맞물려서 이 차의 독특한 그런 주행의 느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속 90km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체가 이제 공지를 가르는 그런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잔잔한 소리에 맞물려서 적당히 흔들리는 그런 느낌, 아주 기분 좋게 편안하게 다가오는데요. 도로를 주시하십시오 라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있는 센서가 운전자의 눈의 움직임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보고 있으면 도로를 주시하십시오 라는 경고가 뜹니다. 자, 엔진 출력 V6 3.5 엔진입니다. 446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400마력이 넘는 힘, 71.0kgm의 토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몸을 거뜬하게 끌고 달릴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안개가 오늘 심하게 꼈어요. 이런 안개 낀 날에 아주 유용한 게 이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이제 시야가 제한된,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양옆으로 차들이 함께 달리고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도로가 굽어 지나는 곳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놔 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놔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버릇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 유지하고 있고요.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가장 멀게, 중간, 가깝게, 아주 가깝게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아주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완전 자율주행의 레벨 2에 해당하는 거죠. 레벨 2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자, 이 차 10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10단 변속기면 현존하는 자동 변속기 중에 가장 단수가 많은 다단 변속기죠. DE에 놨을 때 약 1500 마크하고 있는데요. 자, 9,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죠. 4단 4200 정도 마크하고 있습니다. 4단 4200, 단 15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같은 시속 100km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혹은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단 변속기의 어떤 그 효과, 장점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연비에도 좋죠. 아주 차분하게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연비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RPM을 높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강력하게 다이나믹한 주행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반대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해주는 게 바로 10단 자동 변속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변속의 질감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10단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저는 계단에 비유해서 이 변속기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6단 변속기라고 한다면 같은 높이를 6번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10단 10개의 계단으로 나눠서 올라가는 것하고 무릎에 오는 충격, 몸에 오는 충격, 이런 부분들이 다르겠죠.
변속의 충격, 그리고 효율, 성능, 파워 이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우수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10단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안개가 껴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달려보고 싶지만 본격적인 주행은 자제하기로 하고요. 잠깐 그래도 전혀 안 달릴 수는 없으니까 익사이트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 그 느낌 잠깐 보도록 하죠.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4A,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적용을 하네요. 자, 좀 달려봅니다. 엔진 소리가 제법 웅장하게 들리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시트가 몸을 탁 낚고채면서 밀고 가는 그런 반응 만날 수가 있습니다. 446마력의 힘도 힘이지만 몸무게가 상당히 무겁죠. 2775kg의 공차 중량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이 무거운 몸을 그래도 거뜬하게 빠르게 끌고 달려주고 있는 거죠. 이 낮은 속도에서도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웅웅거리고 차체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 받게 되죠.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닙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잠깐 밟아봤는데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큰데요. 워낙 스티어링 휠의 지름도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상당히 큰 스티어링 휠인데 조향 반응도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죠. 당연한 세팅입니다. 이렇게 5m가 넘어가는 차체 길이가 5335mm거든요. 이 정도로 큰 차를 아주 예민하게 조향한다는 것은 탑승객들로 하여금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또는 쓸데없는 긴장감을 갖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죠. 좀 여유 있게 반박자 늦은 반응 정도가 이런 큰 차에는 어울리는 그런 조향 반응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차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정도의 조향 반응 보인다 하겠습니다. 뒤쪽에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멀리까지 후방 시야가 파악이 안 되니까요. 완전히 정지하는 제동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시속 100이고요. 잠깐 제동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앞은 살짝 숙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워낙 차체가 높아서 강하게 버티면서 제동을 받아내기보다는 살짝 숙여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어우, 안개가 더 심해집니다. 이 무거운 몸을 끌고 아주 빠른 속도까지 제법 잘 달려주고 있고요. 적당한 쿠션감을 가지고 부드럽게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285-45R22 사이즈의 타이어 앞뒤로 장착하고 있고요. 어댑티브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오토 상태이고요. 익사이트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너링을 해볼 텐데요. 안개가 심하게 껴 있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코너에 들어와서 살짝 속도를 높여보는데 역시 차체가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 전달이 되네요.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그 기울어지는 느낌은 더 커지겠죠. 차체 길이 5.3m를 넘는 이 거대한 몸집을 가진 풀사이즈 SUV를 타고 그렇게 거칠게 코너링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죠. 이 차에 어울리는 주행 방법은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 7인승이죠. 그래도 3열 시트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평소에는 뭐 4명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SUV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뭐 4인 가족의 패밀리 SUV나 회사의 의전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속 질주하거나 다이나믹한 코너링을 즐기는 차
라기보다는 좀 더 안정된 자세로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차에 맞는 주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1억 2,460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넘는 가격인데요,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의 진면목을 이 차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운 듯한 이 특유의 주행 질감, 호불호가 나뉘겠죠. 독일산 SUV, 독일산 차들과 같은 아주 딱딱한 하드한 그런 서스펜션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조금은 소프트한 그런 주행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결국은 어떤 차가 좋은 차냐? 나에게 맞는 차가 좋은 차겠죠. 독일차 좋다, 유럽차 좋다 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런 차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딱딱해서 싫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나는 좀 더 편안한 차, 소프트한 차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그 미국 차 계열이 좀 더 맞을 수가 있죠. 내가 맞는 차, 나에게 맞는 차가 좋은 차다, 나는 미국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한다면 미국 차가 나에게는 좋은 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링컨 내비게이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매하시기 전에 이 차 한번 타 보시면서, 시승해 보시면서 과연 나하고 맞는지 한번 경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준비 중인데요, GPS 신호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안개가 아주 심하게 껴가지고요, 시야 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GPS도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시속 100km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합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7.2km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 10단 변속기이고요, 엔진 오토스탑 기능 들어와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차 경제운전 하면 두 자릿수 연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주행 모드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컨저브 모드 선택을 하고요, 에어컨 꺼도 좋겠습니다. 자, 세팅 다시 끝났고요, 트립 2로 전환해서 세팅 됐죠. 자, 출발합니다. 자유로 따라서 25분 동안 28km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리터당 12.3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분기점입니다. 간간히 교통체증이 좀 있었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1.7 기록하고 있네요. 59분 동안 50.8km 달려온 연비고요,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주행 이어갑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정지했습니다. 1시간 15분 걸렸네요. 55.3km 달려왔습니다. 연비 리터당 11.1 기록했습니다. 111 기록했네요.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 대비는 상당히 우수한 연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두 자릿수 연비를 여유 있게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가운데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간을 비워놓음으로 해서 좀 더 넓은 공간감을 만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서 공간을 고급스럽게 공간을 채워 넣는 것도 좋지만 공간을 비움으로 해서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하나 음성 명령 인식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온도 19도. 전화를 하려면 연락처 이름을 말한 뒤 오케이 링컨. 최저 기온으로 설정.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온도 20도로 설정.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자, 알아듣는 경우가 몇 단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 음성 명령 인식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성 명령을 했을 때 알아듣는 명령이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음성 명령 시스템은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대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내비게이터 시승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의 진면목을 이 차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덩치에서 비롯되는 넓은 실내 공간,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을 테고요. 446마력의 힘, 거칠 게 없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 힘 또한 세서 상당히 날렵한 헤비급 복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이죠. 덩치 큰 미국 사람이 아주 빠르게 달리는 그런 느낌, 럭키의 실버스타 스텔론이 달리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1억 2460만원의 가격, 어쩌면 1억 원이 넘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7인승 SUV를 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산 SUV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 싶고요. 달리는 느낌도 유럽산 SUV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메리칸 SUV의 조금은 부드러운 듯한 도로의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달리는 부드러운 듯한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산 SUV들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맛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한없이 부드러워서 말랑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충격을 넘어갈 때는 단단하게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지지 않는, 그래서 차체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차라는 것, 결국은 나에게 맞는 차가 좋은 차라고 한다면 또한 그런 주행 품질,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여유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 링컨 내비게이터 충분히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